조선인들도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그리고 언젠간 위구르도. 위구르 청년의 단 하나의 메시지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까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체 이 청년은 왜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향한 것일까요?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할아버지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비극과 희망의 시작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한국 드라마 한 편이었습니다. 불온 자료 소지. 그날 새벽 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제복을 입은 공안들이 우리 집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침대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게 뭐지? 대답해. 공안이 한글 노트와 DVD를 내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몰래 보던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과 한글 공부 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출신의 17살 위구르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저는 기적적으로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평범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책상을 뒤엎으며 공안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일의 시작은 그분이었습니다. 은퇴한 역사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위구르 사람들의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체포되기 하루 전 그분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거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상자 안에 우리 가족의 그리고 제 운명을 바꾸게 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집을 뒤지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 그분은 왜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 우르무치에서의 제 어린 시절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역사를 외우고 국가의 위대함에 대해 끝없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만든 위구르 전통 음식 폴로를 먹고 가끔 친구들과 축구를 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시 속에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종종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교육센터로 끌려갔다가 몇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규칙을 따르고 질문하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밤이면 몰래 저를 불러 옥상으로 올라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저 별들의 안내를 받으며 광활한 초원을 지배했단다. 우리는 위대한 제국을 세웠고 실크로드의 중심에서 문명을 꽃피웠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가르쳤지만 할아버지는 우리가 독립된 나라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단지 1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중국의 일부였을 뿐이다. 그전에는 자유로웠단다. 공안들은 방 구석구석을 뒤지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가 주신 상자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어디 있지? 공안 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 산책 나가신 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제게 맡기신 후 잠시 바람을 쐬고 오마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셨죠. 공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할아버지를 이미 체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니? 대장이 물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단순한 역사 선생이 아냐. 압두라임 아블리미트. 80년대 반혁명 세력의 주요 인물이지. 제 귓가에 윙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반혁명 세력?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공안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문의 시간 감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침묵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려움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셨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계셨어.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단순한 역사 선생님이 아니셨다. 80년대 그분은 위구르 독립운동의 지하 조직원이었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가르치셨지. 그러다 발각되어 10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계셨단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온화하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니. 그분이 풀려난 후에도 계속 감시받으셨어. 우리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지. 내가 위험해질까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책장 뒤에 숨겨둔 상자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것,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잠든 후 떨리는 손으로 책장 뒤에서 할아버지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무로 된 작은 상자였는데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노란 종이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DVD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DVD 케이스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위구르어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아래쪽에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딜, 이것은 한국 드라마다. 우리 민족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나라의 이야기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왜 한국 드라마를 남기셨을까요? 호기심에 컴퓨터를 켜고 DVD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국 드라마라 생소했지만 곧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는 1900년대 초 일본의 조선 침략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이 자국에서 억압받는 모습, 저항 운동을 벌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현재 우리 위구르인들의 상황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에피소드, 또 한 에피소드, 등장인물들의 감정, 그들의 투쟁, 그들의 희망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진 초이라는 캐릭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어 미 해병대 장교가 된 조선인 남자.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돌아왔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당신이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가요?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 미스터 션샤인을 보았습니다. 매일 밤 몇 시간씩 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드라마에 빠져들었죠. 어느새 한국어 몇 마디가 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죽어가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조선은 결국 독립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억압받았지만 결국 자유를 되찾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어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 위구르족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한국어 학습 사이트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국의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사용해야 했지만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스터 션샤인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딜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 인사를 연습하며 웃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우리 위구르어와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였지만 어쩐지 익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지나가실 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보고 있던 한글 학습 사이트를 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아들, 조심해라. 내 할아버지가 체포되신 이 시점에 이런 걸 하는 건 위험하다. 그냥 드라마가 재미있어서요. 한국어로 듣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무슨 드라마인데 그렇게 빠져있니? 미스터 션샤인이요. 1900년대 초한국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거구나.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그 드라마를 좋아하셨어. 특히 그 시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지. 아버지의 말씀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분명 단순한 흥미 이상의 이유로 이 드라마를 제게 남기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자음 기억, 니은, 디귿부터 모음, 아, 야, 여까지. 한국어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따라 발음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점점 귀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문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다는 이야기. 그건 문자가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위구르어도 원래는 아랍 문자를 사용했다가 1950년대에 중국 정부가 라틴 문자로 바꾸고 다시 1980년대에는 아랍 문자로 돌아갔다가 지금은 또다시 중국식 문자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문자조차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을 보면서 때로는 자막 없이도 대화의 일부를 알아들을 수 있었죠. 그때마다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에 진심으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룬 그들의 투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스터 션샤인의 세계는 저를 더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시기, 외세의 침략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희망,
저항과 좌절이 마치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애국계라는 비밀 독립운동 조직의 활동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감시 속에서도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왜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인공이 답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사가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나라. 우리 위구르인들에게 나라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은 어디일까요? 드라마 속에서 유진 초이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아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지만 점차 조선 사람들과 그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죠. 12화에서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나 잔인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우리 위구르인들이 겪고 있는 탄압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화에 가까워지면서 일본 장교 희나와 유진 초이가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희나는 사실 어릴 적 조선에서 자신의 부모가 살해되는 모습을 본 후 일본인으로 자란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그 대사가 마치 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조선, 지금의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쳐 결국 독립했다는 사실. 그들도 우리처럼 외세의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 드라마가 끝나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독립을 이루었을까? 그들의 독립운동은 어떤 형태였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 임시정부 수립, 독립군의 활동, 한국의 독립 역사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구르족의 현재와 놀랍도록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이 드라마를 제게 남기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이 문장은 단순한 드라마 속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어둠 속에서 번쩍 켜진 불빛 같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지금의 한국이 독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가능했던 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구글에 한국 독립운동이라고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 역사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 수많은 민간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독립을 외쳤다는 이야기.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는 기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상하이에 세워진 임시정부.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군. 윤봉길의 의거.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한국인들의 독립을 향한 끊임없는 저항과 희생의 역사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5년, 일본의 식민 지배는 3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이 금지되고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위구르인들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해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유관순이라는 어린 소녀는 독립 만세를 외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더 찾아볼수록 한국의 독립운동은 단순한 무장투쟁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운동, 교육운동, 경제 자립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저항들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독립을 위한 여러 방법, 특히 저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한국 교포들이 자금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인들이 한마음으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계속하던 중 제 눈에 들어온 포스터 하나.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영화 포스터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모습. 그 이미지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날 새벽 컴퓨터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르무치의 새벽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출렁였습니다.
한국의 독립 역사가 제게 심어준 희망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독립 역사에 푹 빠져 있던 저는 우연히 대조영이라는 또 다른 역사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또 다른 한국 역사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내용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돌궐, 고구려, 이게 뭐지? 드라마 초반부 주인공 대조영의 아버지가 속한 부족이 돌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라는 설정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궐, 그것은 투르크족, 즉 우리 위구르인의 조상들이 속한 민족 연합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국 드라마 속에서 돌궐인들은 용맹하고 자유로운 기마민족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초원을 지배하며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강력한 부족으로 그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드라마가 고구려라는 한국의 고대 왕국과 돌궐족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돌궐인들과 연합하여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드라마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나라를 세웠다고? 역사 자료를 더 찾아보니 실제로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왕족과 귀족들이 돌궐계의 유목민들과 연합하여 발해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발해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걸쳐 있던 강대국이었고 약 200년간 번영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야. 우리의 역사야. 한국인들에게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활약했던 돌궐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대조영을 시청했습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돌궐 전사들의 모습, 그들의 전통 의상과 주거 형태,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우리 위구르인들의 전통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특히 드라마에서 돌궐인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고 결국 자신들만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자유로웠던 거야. 이 드라마는 저에게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잊혀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찾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과거 역사와 한국의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한 것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대조영과 미스터 션샤인을 시청한 후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DVD들과 책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서재 한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도 본 적 있었지만 열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을까? 방 안을 뒤지던 중 할아버지가 항상 품에 지니시던 회중 시계가 생각났습니다. 시계 뒷면을 열어보니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랜 천으로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것은 위구르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일기장을 펼쳐보니 옛 위구르어로 쓰여진 페이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일기에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위구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위구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어떤 산속 은신처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몇몇 사진에는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구르 독립운동가였다고?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투르키스탄 임시정부에서 발급한 듯한 문서들, 여러 장소와 날짜가 적힌 메모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다른 서류 사이에서 신문 스크랩을 발견했습니다. 1940년대 중국 신문 기사였는데 그중 하나에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이 위험한 분리주의자라는 제목 아래 실려 있었습니다. 이름은 할아버지의 본명 아블리즈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활동을 해오셨다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공산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 상자 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 사이에서 한국과의 연결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위구르 독립운동가들 사이의 연대를 보여주는 문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과 위구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지원하고 협력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와 한국의 역사적 연대가 상자 맨 아래에는
위구르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고 받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아딜에게 편지를 읽기 시작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제게 한국어 공부를 권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한국 관련 자료를 남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구르인과 한국인들의 공통된 독립운동의 역사. 할아버지는 제가 이 역사적 연대를 통해 희망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는 떨림이 있었지만 글씨체는 또렷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아딜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너는 내가 평생 간직해온 비밀을 발견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나는 젊은 시절 위구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1930년대 우리 민족이 억압받던 시절 나와 내 동료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다. 우리는 동투르키스탄 독립협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지. 그때 나의 코드네임은 푸른 늑대였다.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조용하고 수능적이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독립운동가였다니. 우리 운동은 처음에는 문화적 저항으로 시작했다. 우리 언어와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발전했다. 우리는 중국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무기를 조달하며 독립군을 조직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1940년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결되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으니까. 특히 김구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한국 임시정부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당시 중화민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들과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으니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봤던 인물들의 이름이 할아버지의 편지에 등장하다니.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그들은 비록 국토를 빼앗겼지만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학교를 세우고 신문을 발행하고 다음 세대에게 민족의 정신을 물려주려 노력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투쟁하기로 했다. 그 다음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1944년 위구르 독립운동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고 할아버지는 간신히 살아남아 새로운 신분으로 숨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블리즈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이마이티라는 새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다. 당의 충성스러운 구성원인 척하며 이중생활을 했다. 그리고 내 할머니를 만나 가정을 꾸렸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위구르 독립의 꿈이 살아있었다. 뒷부분에서 할아버지는 한국의 독립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1945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밤새 울었다. 우리의 동지들이 마침내 승리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들도 수십 년간 투쟁했고 결국 성공했다. 우리도 언젠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아딜, 내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라고 격려한 이유가 이제 이해되길 바란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다. 그들은 같은 억압을 경험하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들이다.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 아직 우리에게는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가능성을 보기 바란다. 한국이 이루어냈듯이 우리도 언젠가 자유를 찾을 것이다.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위구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들, 할아버지와 그의 동료들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들. 이 모든 것이 현재 중국에서는 분리주의 혹은 테러리즘으로 규정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밀 세계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우르무치의 밤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처럼 출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 시간에 누가? 공안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안. 중국 경찰이 왜 이 시간에?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할아버지의 상자와 자료들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마이마이티,
당신의 집을 수색할 영장이 있습니다. 반정부 활동 및 불법 자료 소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제보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 독립 역사를 검색한 것이 문제가 된 걸까요? 감시 카메라나 도청 장치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서랍, 옷장, 모든 것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앉아 그들의 수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조용히 하시오. 필요하면 말할 기회를 줄 겁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밑 할아버지의 상자가 있는 곳으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학교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국인 유학생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수의 등장에 경찰들도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 시간에, 그리고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침대 밑에 상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여기 뭔가 발견했습니다. 대장님, 여기 뭔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외침에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침실에서 걸어나온 경찰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할아버지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책상 서랍에 있던 한국어 교재와 DVD들이었습니다. 외국 언어 교재와 영상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때 지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건 제가 아들에게 준 한국어 교재와 드라마 DVD입니다. 저는 신장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이고 아들은 제 언어 교환 파트너입니다. 모든 자료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육 자료입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자신의 학생증과 비자, 그리고 신장대학교의 공식 언어 교환 프로그램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명확한 증거 제시에 경찰들도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시간 전에 아들에게서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시험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걱정되어 바로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이 그냥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을 보여주시오. 지수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실제로 저와 나눈 듯한 한국어 학습 관련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 보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경찰 대장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들과 잠시 상의한 후 다시 저희에게 향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은 현지 당국의 업무에 간섭하지 마시오. 자정 이후 타인의 거주지, 방문도 규정 위반입니다. 경고를 드립니다. 경찰들은 몇 가지 자료를 압수한 후 마지못해 철수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뭐야? 지수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내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청 장치는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들, 지금 너희 집은 안전하지 않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챙겨. 내 기숙사로 가자.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저는 지수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할아버지의 상자를 침대 밑에서 꺼내 배낭에 넣었습니다. 이게 다야? 응. 이거면 돼. 지수의 손을 잡고 밤에 우르무치 거리로 나섰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지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지수의 기숙사는 신장대학교 국제학생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구역이라 보안이 철저했고 중국 당국의 감시도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지수는 문을 잠그고 창문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도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지수는 조심스럽게 제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상자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야. 내 할아버지 이름이 마이마이티 맞지?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할아버지가 한국 독립운동가였어. 그분이 남기신 일기에 푸른 늑대라는 위구르인 동지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 그리고 그의 본명이 마이마이티였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수의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가 서로 알고 있었다니.
내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독립군이었어. 그분이 위구르 독립운동가들과 협력했다고 해. 특히 푸른 늑대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지도자와 많은 작전을 함께 했다고. 지수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 남성과 위구르인 남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위구르인은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야. 응.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할아버지 김도환이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아니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할아버지들의 투쟁과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푸른 늑대의 가족을 찾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위구르어를 배우고 신장의 교환학생으로 왔던 거야. 그리고 대학 동아리에서 너를 만났을 때 내 성이 마이마이티라는 걸 알게 됐어. 지수의 말에 저는 할아버지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외에도 또 다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할아버지와 지수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 지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와 너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위구르인들이 얼마나 감시받고 있는지 알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구르 독립운동가의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저와 가족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 경찰이 온 것도 누가 제보했거나 내가 검색한 내용이 감시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만든 가짜 메시지들 덕분에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 지수는 기술에 능숙했고 미리 준비한 가짜 대화 내용으로 경찰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것이 일시적인 방어책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가 발견한 할아버지의 자료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해.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라 위구르 독립운동의 역사야. 이걸 안전하게 보존하고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민족의 역사였고 앞으로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지수의 기숙사에서 밤을 새워 할아버지의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할아버지가 함께했던 독립운동의 흔적들, 비밀 임무 기록들,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 모든 것이 위구르와 한국의 공통된 저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 자료들은 여기 있으면 위험해. 중국 정부가 계속 너를 감시할 거야. 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한 번 수색을 당했고 다음번에는 더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료들은 물론이고 저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떨까? 내가 돌아갈 때 함께 가는 거야. 한국에서라면 이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어. 한국, 할아버지가 그토록 관심을 가지라던 나라, 독립을 성취한 나라, 위구르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나라, 그곳에 간다는 생각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도 없고 돈도 없어. 게다가 위구르인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위구르인들은 해외여행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도 어려웠고 설령 여권이 있다 해도 출국 과정에서 수많은 신문과 검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지수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한국 대학에 유학 신청을 하면 돼. 내 성적은 충분히 좋고 한국어도 기초는 있잖아. 내가 도울 수 있는 대학교도 있어. 그녀의 제안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왔고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 기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떡하지? 특히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지수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 부모님도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 권리가 있어.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자와 편지를 보여드리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였군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도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아, 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하고 위구르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버지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거라. 내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항상 연락하고 건강해야 해.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꿈, 그리고 제 미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유학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수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예상보다 빨리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구르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라는
특별한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중국을 떠나기 위한 허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위구르인에 대한 여행 제한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었고 특히 저처럼 당국의 의심을 받은 사람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공안 사무실에서 여권 신청이 거부되었어요. 부모님께 좌절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안상의 이유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을 비우셨고 돌아오신 후에는 지쳐 보였지만 희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위험해. 아버지는 오랜 친구의 도움으로 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들아, 한번 떠나면 당분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내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내 할아버지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아버지는 은으로 만든 작은 인장을 건네주셨습니다. 위구르 전통 문양이 새겨진 그 인장은 대대로 내려온 갑오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어디에 있든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고 위구르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는 말없이 털실 스카프를 제 목에 둘러주셨습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정성껏 짠 것이었습니다. 추운 곳에 가게 될 테니 이걸 하고 다녀라. 내 사랑이 담겨 있단다. 그날 밤 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기억을 새겼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자라온 방, 할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던 서재, 가족과 식사하던 식탁, 이 모든 것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아버지의 오랜 친구 카림 아저씨가 자동차로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배낭 하나와 할아버지의 상자만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꼭 성공해라. 그리고 안전하게 연락해라. 아버지는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돌아올게요. 꼭 돌아와서 다시 만날게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젖혔습니다. 카림 아저씨의 차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우르무치의 새벽거리를 달리며 저는 위구르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간직하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카림 아저씨의 낡은 차는 새벽녘 우르무치의 거리를 빠져나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황량한 사막지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국경까지는 12시간 정도 걸릴 거야. 중간에 검문소가 있으니 조심해야 해. 카림 아저씨는 거의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긴장된 표정에서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첫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들이 모든 차량을 세워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너는 내 조카로 친척 방문을 가는 거야. 카림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여행 목적을 물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이리에 있는 제 형님 집에 갑니다. 조카가 함께 가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인장이 담긴 주머니가 바지 주머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질문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안심하지 마. 앞으로 더 어려운 검문이 있을 거야. 오후가 되자 차는 점점 험한 지형으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검문소를 지났고 매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카림 아저씨는 예정에 없던 길로 차를 돌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앞에 특별 검문소가 설치된 것 같아. 우회해야 해.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작은 길을 따라 산악지대로 들어갔습니다. 차는 바위투성이 길에서 심하게 흔들렸고 가끔은 진흙에 빠져 둘이서 밀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국경까지 5km 정도 남았어. 밤 11시 카림 아저씨는 숨겨둔 작은 동굴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배낭과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 국경 너머에 내 친구 바키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가 알마티까지 데려다 줄 거고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아저씨는요? 난 돌아가야 해. 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테니.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저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별빛만이 길을 비추는 가운데 나침반과 지도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발 아래 돌이 굴러갈 때마다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국경 수비대에 발각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3시간의 산행 끝에 마침내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조망과 간헐적으로 순찰하는 국경 수비대가 보였습니다. 카림 아저씨가 표시해준 지점에서 30분을 기다린 후 순찰대가 지나가자
재빨리 철조망 아래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중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국경을 넘은 후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카림 아저씨의 친구 바키트는 약속대로 국경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트럭에 저를 태우고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다행이군. 요즘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다고 들었어. 바키트의 트럭은 24시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초원을 달렸습니다. 저는 탈진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간간히 깨어나 창밖을 보면 위구르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알마티에 도착한 후 바키트는 저를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위구르인 3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서류가 준비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곳에서 저는 가짜 여권과 비자를 받았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마침내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창밖으로 구름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입국심 사관의 말 한마디가 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들, 드디어 왔구나. 정말 걱정했어. 지수는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어 학원에 다닐 거야. 대학 입학 전까지 기초를 다져야 해. 지수의 도움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6시간씩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한국어 기초 덕분에 다른 학생들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석 달이 지나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학원 선생님은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위구르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연구하고 싶다는 너의 목표가 정말 인상적이구나. 저는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위구르어와 한국어의 어휘, 문법적 유사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한 대학교 언어학과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그 길을 이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첫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설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언어학과 교수님들은 위구르어와 한국어의 비교 연구라는 제 연구 주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특별히 지도 교수님까지 배정해 주셨습니다. 아들 군의 연구는 알타이 언어학 분야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현우 교수님은 제 할아버지의 노트를 검토하신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언어 비교 자료는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닙니다. 역사적, 문화적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작업이지요. 저는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할아버지의 연구를 체계화하고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과 연구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외국인 학생회를 통해 특별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티베트에서 온 텐진, 홍콩에서 온 제키, 그리고 만주 출신의 순 린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네요. 한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티베트의 문화적 억압, 홍콩의 민주화 투쟁, 만주 정체성의 소멸, 모두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당한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어요. 텐진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 속의 아시아라는 학내 동아리를 만들어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전통 음식을 나누고 언어를 가르치며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아딜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모임에서 당신의 경험과 위구르 문화에 대해 발표해주세요. 외국인 학생회 회장인 마리아의 제안으로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구르인의 문화와 역사, 현재 상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저는 학술지에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알타이 언어권의 화자 표지 비교 연구 위구르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은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고향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는 안전한 방법으로 간간히 소식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직접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위구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시작한 그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겠습니다. 위구르인 청년 아딜의 여정은 이렇게 한국에서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두 민족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학문적으로 밝혀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